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직업이 없거나 학생 신분으로 결혼하는 여성의 비중이 10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4가구 중 한 곳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하면 아이의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만혼이 확산되면서 저체중아와 조산아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는 만큼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임신 초기 산전 관리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직업이 없거나 학생 신분으로 결혼하는 여성의 비중이 10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직업별 혼인 건수를 보면 무직 신분으로 결혼한 여성은 10만 2,915명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했습니다. 특히 10년 전인 2005년에는 전체 여성 중 절반이 넘는 54%가 무직 신분으로 결혼했지만 지난해 무직 여성의 비중은 34%로 10년 전보다 20%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맞벌이를 선호하다 보니 직장에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며 초혼 연령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4가구 중 한 곳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서울의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4.4%로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35년에는 30%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인 가구에는 월소득 350만 원이 넘는 골드족을 비롯해 불안한 독신자, 산업예비군, 실버 세대 등 크게 4종류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는 다른 형태의 가족보다 여가 시간이 많았지만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 생활은 TV 시청이 56%로 가장 많았습니다. 9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하면 아이의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대병원 김영우 교수팀은 2006년 출생아 697명을 대상으로 1살에서 3살 때 인지 발달 지수를 3년간 측정한 결과 모유 수유 기간이 9개월 이상인 영아의 인지 발달 지수가 분유만 먹은 영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교수는 수유 기간과 관계없이 모유를 먹은 아이들의 인지 발달 지수가 분유만 먹은 아이들보다 높았지만 영아 전체 분포를 분석해보면 9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했을 때 그 차이가 더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이 14.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 여전히 많았는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대목입니다. 원영이 사건, 현대판 팥쥐 사건, 4살 의붓딸 암매장 사건.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며 공분을 자아내게 했던 사건들입니다. 모두 재혼 가정에서 일어난 일로 계부, 계모가 가해자였습니다. 작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건수는 52,800건으로 전년 대비 7.7%가 줄긴 했지만 전체 이혼의 48.4%를 차지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1명인 이혼 부부의 구성비는 25.5%, 2명은 19.5%, 3명 이상은 3.5%로 이혼과 자녀 수는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가 46.9세, 여자가 43.3세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4.9세, 4.8세 상승했습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4.6년. 황혼 부부의 이혼 증가세가 두드러져 지난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32,600건으로 2005년보다 1.4배 늘었고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도 10년 전보다 2.2배 증가했습니다. 5년 미만의 이혼도 전체의 22.6%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5.9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2.6세, 여자 30세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1.7세, 2.2세 상승했는데 특히 여성의 초혼 연령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가 늘어난 탓으로 해석됩니다.
5살 딸을 때려 혼수 상태에 빠뜨린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28살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함께 살며 학대에 가담한 38살 여성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종교적인 문제로 결혼 4년 만인 2014년 남편과 이혼한 뒤 5살과 3살인 두 딸을 홀로 키웠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던 A씨는 이혼 직후부터 큰딸에게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때를 쓴다거나 친구의 색연필을 몰래 가져오고 바지에 오줌을 싸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엄마가 든 매는 50cm가량의 나무 주걱. 처음에는 주로 발바닥과 손바닥이었지만 점점 머리와 엉덩이, 허벅지, 옆구리 등을 때렸습니다. 지난해 4월 같은 종교를 믿는 B씨와 함께 살면서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B씨는 전기주전자로 끓인 뜨거운 물을 큰딸 허벅지에 붓는 등 학대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큰딸은 결국 지난해 5월 뇌출혈로 발작을 일으켰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큰딸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는데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은폐하려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100명 중 6명을 넘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많은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호나 평가,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등을 겪은 이들이 많았고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성은 성희롱 장소에 대해 직장 내라는 응답자가 50.3%로 가장 높았지만 여성은 46.7%가 회식 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대처 방식도 소극적입니다. 피해 경험자의 약 80%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는 징계가 가장 높았고 이어 당사자 간 개인적 해결, 물리적 공간 분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피해에 대처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불만족한다고 답한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피해에 대처했지만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로또를 방불케 했던 공 뽑기 추첨 과정이 늘 화제였는데요. 올 하반기 일부 지역부터 온라인 선발제가 도입됩니다. 학부모들의 번거로움은 줄어들겠지만 경쟁률이 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124번 축하합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진행된 유치원 신입생 추천 현장.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유치원 입학의 문을 뚫기 위해 학부모들이 마음을 졸이며 공 뽑기를 기다립니다. 휴가를 낸 직장만부터 손자를 위해 나온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유치원 선발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원서 접수부터 추첨 등록까지 선발 전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통원서 한 번만 작성해두면 여러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양식에 맞춰 새로 써야 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유치원 등록은 지금처럼 한 곳에만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서울과 세종, 충북 등 3개 지역 국공립 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에 한해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할 교육청이 감독 권한을 갖게 돼 추천 방식이 더 공정해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 있는 만큼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거나 아이를 안고 장을 보는 아빠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광경이 아닙니다. 육아에 있어 조연에 그쳤던 아빠들이 조금씩 육아의 공동주연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2년 1,790명에서
지난해 3배 가까운 4,872명으로 늘었습니다. 육아 관련 상표에서도 이런 육아빠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육아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업 상표 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아빠나 데디, 파파처럼 아빠 관련 문구가 들어간 상표 출원이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281건에서 최근 5년 동안에는 2.4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빠가 육아를 전담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한 2013년에는 아빠 관련 상표 출원이 전년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육아에 있어서 아빠 파워가 계속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점점 많은 아빠들이 직접 육아용품을 선택하게 되면서 이 육아 업체들에서 아빠를 겨냥해서 이른바 아빠 마케팅을. 아직은 엄마 브랜드가 아빠 관련 상표보다 4배 가까이 많지만 아빠의 취향을 고려한 상표가 육아빠들의 부성애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색한 차림으로 음식 만들기에 열중하는 중년 남성. 이렇게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인생 2막을 설계하려는 베이비 부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해 베이비 부머들이 도전하기에 적합한 직업 30개를 선정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경험이 있다면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틈새 도전형 직업들인데 1인 출판 기획자, 스마트 농장 운영자, 도시 민박 운영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회에 기여하거나 취미 삼아 해볼 만한 직업도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원이나 웃음치료사, 인성교육 강사 등 비교적 특별한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직업을 미리 준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의 목표를 스스로 성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과 의욕을 북돋아주는 생활 코치부터 이혼 상담사나 주택 임대 관리사 등이 미래에는 수요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새로운 분야에 좀 도전하는 게 지금 인생 설계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용정보원은 은퇴자 직업 탐색 가이드를 홈페이지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개인 위생을 비롯한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데다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처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각종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뇌혈관 질환 발생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성장하는 어린이는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아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상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학생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된 어린이는 성인이 됐을 때 폐기능이 낮을 가능성이 4.9배나 높았습니다. 폐기능 저하는 심혈관 질환과 당뇨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노출을 최대한 피하고 몸 안에 쌓이지 않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따라서 외출 시 황사 마스크 착용은 필수. 식약처가 허가한 황사 마스크를 써야 차단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어린이용이 따로 없다는 것. 때문에 아이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제품으로 잘 선택하고 착용할 때는 얼굴에 밀착시키는 것을 비롯해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 후에는 아이가 손 씻기와 같은 위생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면역 체계라든지 모든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성인과는 좀 다른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 위생이라든지 전체적인 청결 상태, 호흡기의 청결 상태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모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한 상태에서는 미세먼지가 치명적일 수 있어 균형 잡힌 식생활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코막힘과 콧물, 재채기가 주요 증상인 알레르기 비염.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고르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병원이 2014년 한 해 동안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료받은 8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진료 인원이 계절별로 비슷했습니다. 봄과 가을에 병원을 찾은 환자는 각각 25에서 26%대였고 겨울은 27%대로 환절기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여름엔 23% 가까이로 환절기보다 소폭 줄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였습니다. 이어 강아지 털, 꽃가루, 고양이 털 순으로 나타나 반려동물의 털도 주요 원인으로 급부상한 셈입니다. 제일 많은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 또 최근 들어서 애완동물들이 많은 원인이 돼서 1년 내내 봄, 가을, 겨울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환자가 발생하는 거로.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도 원인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이 원인인 경우 코막힘이, 꽃가루가 원인일 때는 콧물과 재채기가 각각 많았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주요 원인을 파악해 치료하고 관리하면 증상 조절은 물론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 모인 주부들이 수제 초콜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사의 지도에 따라 코팅을 하고 글씨도 새기면서 수제 초콜릿 배우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함께 배울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안산시는 이처럼 정형화된 학습 공간이 아닌 카페나 음식점 등 친근한 장소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길거리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라서 오고 가고도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어서 그게 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길거리 학습관은 3명 이상, 5분 이내 거리에서 모여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마실 개념입니다. 그동안 12곳에 문을 열었고 자수, 외국어, 바리스타 등 10여 개 강좌가 진행 중인데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안산시는 올해 길거리 학습관을 30개까지 늘리기로 하고 주민이 원하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강사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카페라든지 또 빵집이라든지 또 특별한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길거리 학습관입니다. 상가도 살리고 또 공동체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인 틈새 시간과 틈새 공간을 활용하는 길거리 학습관은 관주도로 진행되는 평생 교육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미국 테네시주의 한 낚시용품 전문점. 한 남성이 낚싯줄에 매단 공을 멀찌감치 떨어진 골대로 던지는데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공이 깨끗하게 골망을 흔듭니다. 플라스틱 원반도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떨어지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미국의 스포츠 묘기팀 듀드 퍼펙트가 진짜 낚시터를 그대로 옮겨놔 놓은 듯한 곳에서 진기명기 슛에 나선 겁니다. 피라미드형 건물 밖까지 나가 초대형 농구 슛에 성공한 단원들. 다양한 종목을 접목해 언제 어디서 던지든 백발백중. 이들의 탁월한 슛 감각과 실력을 감출 수가 없네요. 어린아이들이 탈 법한 세발 자전거를 들고 설산에 나타난 남자들. 능수능란한 카레이서처럼 눈밭을 무섭게 질주합니다. 사실 이들이 탄 건 어른들의 세발 자전거라고 불리는 드리프트 트라이크인데요. 미국의 자전거 고수들이 유타주의 파우더 마운틴을 무대로 스키나 스노보드 대신 이 독특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짜릿한 주행 묘기를 펼쳤습니다. 온 사방이 습기가 적은 푹신한 눈으로 덮여 있어 부상의 염려도 없었다는데요. 순식간에 산등성이 아래까지 다다른 청년들. 눈밭에서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추억과 질주 본능까지 만끽했네요. 8개월 된 새 쌍둥이와 2살 된 아기를 침대에 눕히는 엄마.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이들의 옷을 차례차례 입히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호기심 많은 아기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살 된 아이는 틈만 나면 침대 밖으로 탈출하고 삼둥이들도 꼬물꼬물 움직이는 통에 정신이 없는데요. 혈기왕성한 아이들의 옷을 다 입히고 나서 드디어 침대에 픽 쓰러진 엄마. 매일 육아 전쟁을 치르는 이 세상 엄마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주는 영상이네요.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선임연구원 최현주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사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과도한 사교육의 열풍이 유아 단계, 그리고 심지어 영아 단계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8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 해득 학습지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요. 컴퓨터 언어인 코딩을 전문으로 하는 유아 대상의 학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유아 사교육 열풍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 패널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을 경험한 유아의 문제 행동 점수가 사교육 경험이 없는 유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동에게 부적절한 자극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저희 단체가 조기 인지 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의 80%는 조기 인지 교육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응답했고, 바로 그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였습니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조기 인지 교육의 유형으로는 많은 사교육 가짓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교육의 가짓수가 많다는 것은 곧 아동이 성취해야 할 목표 또한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의 애착이나 또래 상호작용 등 영유아 시기에 획득해야 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희생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사교육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이며 그 효과 또한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질 것 같다, 이런 불안감에 어린 시기 자녀의 사교육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주변의 이야기와 사교육 프로그램의 광고,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 무엇이 사실이고 어떤 것을 믿고 따라야 할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이들은 충분히 노는 것만으로도 앞으로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익힌다는 것입니다. 영유아 시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놀이와 관계입니다. 놀이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 교사에 의해 꾸준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는 학습이나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놀이의 주체로 살아가기에도 바쁜 시기입니다. 학원이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가정과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면 생활 속에서 부모, 친구, 형제와 함께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와 활동을 삶 속에서 탐색하는 그 과정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놀이운동가 편혜문 씨는 아이들은 놀기 위해 이 세상에 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획일화되고 무분별한 사교육에 아이들을 노출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온 목적, 놀이를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와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튼튼쑥쑥 어린이 안전 건강 박람회가 열립니다. 기간은 5월 5일부터 7일까지이며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구비홀입니다. 자세한 박람회 문의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농업체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기간은 4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힐링체험농원입니다. 자세한 체험 정보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법무부가 아동학대 방지 등 여성 아동 관련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 아동 정책심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엄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